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앞으로의 국정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새로 뽑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인데 이 애초에는 여당에서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열리기로 합의를 보신 건가요? 예, 어제 원내 대표단 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간, 그다음에 위원장하고 여가 위원장 간사간에 협의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예.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열리게 되면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세웠던 위키트리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퇴사했다 했지만 나중에 퇴사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비상장 주식 파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사실상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킨 이 우회해서 자신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문제들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보고요. 여가부 장관으로서 여성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매우 수준 이하의 어떤 과거 발언이나 어떤 인식을 보였다는 점도 저희들로서는 과연 장관으로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하나의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인데 네. 민주당 쪽에서는 부결 움직임이 좀 많다라는 좀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어제 그건 맞는 거죠,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이거를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좀 미뤘습니다. 예, 그건 예. 왜 그런 거죠? 당론으로 정하자는 거는 좀 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당론으로 정하자는 것은 너무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현재 봐서는 네. 지금 인사청문 위원들 대부분도 부적격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 의원들도 인사청문 위원들이 보낸 자료를 다 저희가 열람을 했거든요. 이미 오래전에요. 네. 그래서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단호하게 당의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당론으로 하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반대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 거의 부결될 것 같은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예. 굳이 당론으로까지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 부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적격 의견이 있으시냐 했더니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적격 의견을 말씀하신 분 없고, 그러면은 이걸 당론으로 할까 했더니 당론을 하는 거에 대한 이런저런 약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적격 부적격의 문제 때문에 당론 채택이 안 된 게 아니라 굳이 당론까지 채택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결이 될 거란 말씀이신 건데, 이 대법원장 인준 투표를 부결시켰을 때 거대 야당에게 불어닥칠 수 있는 역풍의 문제도 있잖아요, 대표님. 예를 들면 사법부 수장을 공백을 장기화시키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좀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그러한 논리를 일부 언론에서도 하고 지금 여당에서 하는데, 예. 그것이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고 국회 인준 동의안이 왜 있겠습니까? 적격 부적격자를 판단하고 적격한 사람을 통과시키라는 게 지금 상권 분립의 기본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대법원의 수장은. 네. 근데 부적격자를 공백이란 문제 때문에 부적격자를 그래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굳이 둘 이유도 없고 국회 비준 동의를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리어 대법원 공백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러한 부적격자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야지 어떻게 이런 분을 추천해서 공백이 있으니 그래도 해달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여당의 윤지혁 원내대표하고 첫
상견례를 가지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 여야 협치라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국정감사 있죠. 그리고 나면 바로 끝나면 총선 전국이죠. 협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될까요? 그래도 윤재욱 대표와 저하고의 개인적인 신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원내대표 사이의 개인적인 신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윤재욱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세 번째 3선을 같이 하고 있고 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이 의정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윤재욱 의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화하시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를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또 윤재욱 의원님이 저에 대한 갖고 있는 인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욱 의원님하고 어제 대화를 할 때도 윤 대표님하고 할 때도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은 차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판단하자 이런 거에서 서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정상화 시켰고 네. 당분간은 저희가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할 사항이 당장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요. 예. 본격적인 건 이제 11월 달에 법안과 예산 시즌이 왔을 때 해당 상임위에서 일이 꼬였을 때 어떻게 원내대표 간에 어떤 타협과 협상의 묘미를 발휘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10월 중에 윤 대표님하고 저하고 간에 여러 차례 만남을 하면서 네.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하는 날이라서 좀 충돌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거는 사실은 저보다도 원래 박광원 전 대표 시절에 이미 한번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 당시에서도 사실 부적격 판단을 했고 부결시켜야 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중국과의 축구 8강전에서 있었던 여론 조작의 일종의 그 문제들 때문에 네. 여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요? 좀 여당이 이 네. 문제를 흥분하지 말고 사실관계 파악하고 과연 문제가 뭔지 그럼 그다음에 솔루션은 해결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대뜸 무슨 좌파 성향의 포탈 이렇게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거나 네. 또 다른 외국과의 관계로 이렇게 확전시켜 나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떤 문제를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응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로그인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로그인 하지 않아도 그냥 클릭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반복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이 유저가 네. 이 문제를 어떤 매크로 방식이나 이걸 통해서 왜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거죠. 제도적 결함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다음 댓글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 같은 경우는 다 로그인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과 기존의 어떤 포털의 어떤 댓글까지 다 있고 한 뭉텅이로 묶여가지고 같이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좀 비틀어서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당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단순히 요번에 한중 축구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의 응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드루킹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아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댓글창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주로요. 네. 근데 댓글창 같은 경우는 이번 거는 비로그인 방식이고 예.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댓글창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중국의 유저들이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얘기가 예. 너무 침소봉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음 카카오 측에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일단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한다 했기 예.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 아예 다음 카카오를 좌파 사이트, 좌파 포탈 이렇게 규정짓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이 이 사건 자체를 정략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표님. 한덕수 총리가 이 범부처 TF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당이 이거를 좀 키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자칫하면 언론 재갈 물리기죠. 저희도 여러 차례 가짜 뉴스나 이런 댓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여당 때도 우려를 했지만 네. 가급적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언론도 그랬고 그다음에 해당 관련 업체에서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 개선과 그다음에 이런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이 소탐대실 그다음에 큰 우려가 있는데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하다가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 표현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단히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도 정부 스스로 한번 성찰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어제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첫 번째 공식 행사가 재향군인의 창설 71주년 기념식인데 그 축사에서 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대통령이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연속선상입니다. 가짜뉴스 바로잡아야 되고요. 저도 100%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가짜뉴스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정치 권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모든 정책적 사안을 다룰 때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요. 네.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올바른 팩트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 뉴스를 해야 된다. 누구나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도리어 자유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게 정치 역사 그리고 세계사에서도 늘 반복되는 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또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기사를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그것을 도리어 위축시키는 쪽으로 한다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예, 판세는 그렇게 불리하진 않다고 보지만 선거는 늘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서구민들께서는 이번 김태우 후보가 이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좀 너무 후한무치한 거 아니냐,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한 1년 반 가까이 지나면서 너무 독선, 독주, 오만한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견제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총력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에. 네. 이 보궐선거는 민주당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선거죠?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총력 전을 펼치시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늘 그렇겠죠. 선거라는 거는 당으로서는 늘 선거에는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 이유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선거가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우리 당도 그렇고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모두 운영 기조 기존까지 정책 기조나 네. 당의 운영 기조가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지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아마 이번 선거가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민주당도 이번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에서 성적표가 신통치 않으면 지도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여권뿐만 아니라. 지도체제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당 운영 방식에는 상당한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늘 지금 서울 수도권 중에서 특히 서울 지역의 여론 동향이 굉장히 관심의 초점입니다. 저희로서도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저희가 만약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당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예.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 선거에 승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지금의 당 운영 기조가 조금 친명 위주로 좀 흐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그 성적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경우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하나는 정책 기조 예. 또는 당 운영 기조 그걸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에 성적표가 잘 나온다면 현재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가 저희 당으로서도 상당히 심각한 또는 뭐 그 당 운영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의 운영 기조는 어떤 기조인 거죠? 민주당의? 지금 운영 기조는 저로서는 뭐 그 새롭게 저도 원내대표가 됐고 예.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 영장 기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조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이런 기조로 저는 가고 싶은데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곧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무에 이제 복귀할 것 같던데 복귀하면 어떻습니까? 통합 메시지를 좀 낼까요?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예. 체포동향 가결한 의원들을 향해서요. 뭐 당대표님의 생각을 제가 다 읽고 말씀드리긴 제한돼 있지만 예. 저는 뭐 당대표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의 쇄신, 혁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통합과 비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당을 끌고 나갈 거냐가 아마 당대표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직면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개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혹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까? 글쎄요, 뭐 많은 현장이나 예. 저희 당원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요. 예. 현재 아마 의료진의 판단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현장 지원 나가는 거는. 그래서 예. 아마 지원을 나가냐 안 나가냐의 문제는 의료진의 판단과 현재 건강 회복 상태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복귀 시점은 제가 예. 확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떨지를요. 복귀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아마 선거 전에 당무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선거 후에 이 선거 결과를 포함해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